우리 머리 위를 먹구름처럼 맴도는 그 중요한 프로젝트, 하루하루 미루는 그 어려운 전화통화, 읽기 시작하겠다고 맹세했던 그 책, 결코 실행되지 않는 습관의 변화. 우리는 왜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 것, 마음 깊은 곳에서는 성취하기를 원하는 것을 뒤로 미루는 걸까요? 만성적인 지연, 이 마비시키는 망설임인 미루기는 거의 보편적인 경험이며 우리 일상생활의 복도를 배회하는 친숙한 유령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시간 관리의 문제, 정리 능력의 실패, 단순한 게으름의 특성일 뿐일까요? 아니면 겉보기에 사소해 보이는 이 늑장 부리는 경향이 우리의 상태, 우리의 의지, 존재 자체와 관계 맺는 방식에 대해 훨씬 더 깊은 무언가를 드러내는 것일까요? 이 현상의 뿌리를 파헤치고 어쩌면 그것을 극복할 길을 찾기 위해 우리는 생산성 매뉴얼을 넘어 철학의 깊은 곳으로 뛰어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드리히 니체만큼 우리의 내면의 힘 또는 그 부족함에 강렬하게 맞서도록 도전하는 철학자는 거의 없습니다. 도덕성, 문화, 인간 본성에 대한 급진적인 사상으로 유명한 이 독일 사상가는 미루기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논문을 쓰지는 않았지만 그의 철학 전체는 타성과 지연에 대한 직접적인 해독제인 에너지로 고동칩니다. 니체 사상의 핵심에는 의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선택하는 능력이 아니라 근본적인 추진력, 힘의 의지, 빌레추어마흐트, 성장, 극복, 삶의 모든 강렬함과 어려움 속에서의 긍정을 향한 끊임없는 충동입니다. 이러한 니체적 관점에서 볼 때 미루기는 단순한 실제적 불편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존적 증상이며 우리의 힘의 의지가 막히고 약해지고 자기 자신에게 등을 돌렸다는 신호입니다. 그것은 삶을 포용하기를 거부하고 창조하고 변화시키는 우리의 힘을 긍정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준비하십시오. 니체와 함께 미루기를 탐구하는 것은 위안을 주는 산책이 아니라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마비시키는 힘들과의 자극적인 대면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그가 강한 의지와 약한 의지라고 부르는 것 사이에 근본적인 구분을 가지고 작업했습니다. 강한 의지는 완고함이나 권위주의와 동의어가 아니라 삶을 긍정하고 가치를 창조하고 내외부의 저항을 극복하고 존재의 혼돈의 형태를 부여하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삶의 예라고 말하고 도전을 성장의 기회로 삼는 의지입니다. 반면에 약한 의지는 반동적이고 원한에 차 있으며 편안함과 고통으로부터의 도피를 추구하고 삶을 부정하며 자기 부정과 허무주의의 형태로 자기 자신에게 등을 돌립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루기는 약한 의지의 명백한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니체가 그의 예언자 차라투스트라의 입을 통해 중력의 정신, 가이스트 데어 슈베레이라고 불렀던 것의 승리입니다. 우리를 아래로 끌어당기고 노력이 가치가 없다고 말하고 휴식이 더 달콤하다고 말하고 미루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하는 그 중력 말입니다. 우리가 미루기를 할 때 우리는 이 중력의 정신에 굴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보기에 저항이 가장 적은 길을 선택하고 노력의 불편함, 불확실성의 불안, 실패의 위험을 피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극복 능력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투스트라는 끊임없이 자기 극복을 외칩니다. 그리고 삶 자체가 내게 이 비밀을 말해주었다. 보라, 그녀가 말했다. 나는 항상 자기 자신을 극복해야만 하는 그것이다. 미루기는 이것의 정반대입니다. 그것은 정체이며 자기 자신을 극복하기를 거부하는 것이며 비록 그곳이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같은 장소에 머무르기를 선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실현되지 않은 의도, 구체화되지 않은 잠재력의 순환 속에 가둡니다. 현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진 니체는 아마도 편안함과 즉각적인 만족의 우리 시대를 약한 의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미루기를 위한 비옥한 토양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안전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 위험에 대한 혐오, 쉬운 오락거리에 끊임없는 가용성, 이 모든 것이 어렵고 의미 있는 과제에 맞서는 데 필요한 의지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공모합니다. 뉴스피드, 드라마 정주행, 온라인 인정 추구에 빠진 현대에 미루는 사람은 니체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묘사한 최후의 인간, 데어 레츠테멘슈의 화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후의 인간은 오직 편안함과 작은 행복만을 추구하고 어떤 형태의 위대함이나 고통도 피하며
자기 자신을 경멸하는 능력을 잃어버렸고 따라서 자기 자신을 극복할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는 눈을 깜빡이며 자신의 평범함에 만족하고 창조와 자기 변형이라는 더 높은 이상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노력과 규율을 요구하는 목적을 위해 자신의 의지를 동원할 수 없는 이 만성적인 미루기는 이 최후의 인간 상태의 증상이며 어쩌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실존적 안녕을 위해 너무 편안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의지의 약함을 넘어서 니체는 종종 미루기를 부추기는 더 깊은 심리적 뿌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아마도 미루기 뒤에 있는 가장 흔한 동기일 것입니다. 과제를 미루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좋지 않다는 가능성, 판단받을 가능성, 우리 자신의 불안감을 확인할 가능성을 미루는 것입니다. 니체적 관점에서 이 두려움은 단순히 상황적 불안이 아니라 존재 자체와의 병적인 관계, 실패의 가능성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과 함께 삶을 긍정할 용기의 부족 증상입니다. 니체에게 실패는 성공의 반대가 아니라 성장과 극복 과정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피하는 것은 삶 자체를 피하는 것입니다. 종종 미루기를 동반하는 불안감은 니체의 가장 수수께끼 같고 도전적인 개념 중 하나인 영원 회귀에 의해 밝혀질 수 있습니다. 당신 삶의 모든 순간, 망설임과 미루기의 이 정확한 순간을 포함하여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무한히 반복될 것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이 반복을 긍정할 수 있겠습니까? 고통과 기쁨, 승리와 미루기와 함께 당신 자신의 삶에 이 영원의 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 회귀의 아이디어는 최고의 실존적 시험으로 작용합니다. 과제 앞에서의 불안감, 미루기의 마비는 이러한 관점에서 견딜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질문하도록 강요합니다. 나는 영원히 반복하기를 바라는 방식으로 살고 있는가? 이렇게 볼 때 미루기는 이 시험을 거의 견딜 수 없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것은 구원을 갈망하는 시간, 긍정적인 행동으로의 변화를 갈망하는 시간입니다. 미루기의 또 다른 빈번한 동기인 우리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 부족은 니체적 개념인 악한 양심, 슐레우테스 게비센을 통해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원래 니체는 이 용어를 외부로 표출될 수 없는 공격성의 내면화, 죄책감과 자기 혐오의 형태로 개인 자신에게 등을 돌리는 것을 묘사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디어를 미루기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부적절함의 느낌, 우리가 할 수 없다는 믿음은 악한 양심의 한 형태, 우리를 마비시키는 내면화된 자기 공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을 너무나 믿지 못해서 행동하는 것을 스스로 막습니다. 종종 우리를 무기한으로 미루게 만드는 마비시키는 완벽주의, 모든 것이 완벽할 때만 시작할 것이다, 충분히 좋지 않다에 맞서 니체는 우리에게 운명의 아모르 파티, 운명에 대한 사랑이라는 급진적인 관점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체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모든 것, 좋은 것과 나쁜 것, 성공과 실패, 완벽함과 불완전함을 능동적이고 긍정적으로 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어려움과 좌절과 함께 과정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준비되지 않았다고 느껴도 과제를 시작하고 결과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받아들이고 분투하고 창조하는 행위 자체에서 가치를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코 오지 않는 이상적인 조건을 기다리는 대신 운명에는 우리를 지금 행동하도록 아무리 불완전하더라도 현재 순간을 우리 의지의 긍정으로 변화시키도록 이끕니다. 도달할 수 없는 이상에 도달하지 못할까 두려워 창의적인 프로젝트 시작을 얼마나 자주 미루었습니까? 완벽한 단어를 찾지 못할까 걱정되어 어려운 대화를 얼마나 자주 피했습니까? 운명에는 우리를 이상의 폭정에서 해방시키고 행동의 흐름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니체가 미루기에 대해 깊고 도전적인 철학적 관점을 제공하지만 시간, 행동, 의지 문제를 다룬 다른 사상 학파를 살펴보는 것도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의 이해를 풍부하게 하는 보완적이거나 대조적인 관점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은 시간의 의식적인 사용과 타성과의 싸움의 중요성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로마 황제 철학자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의 명상록에서 삶의 짧음과 미루지 않고
이성과 의무에 따라 행동해야 할 필요성을 끊임없이 상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씁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 추측하느라 남은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 그 대신 네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생각하라. 또는 네가 이 일들을 얼마나 오랫동안 미루어 왔는지, 그리고 신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기회를 받았음에도 이용하지 않았는지 기억하라. 네가 속한 이 우주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게 제한된 시간이 있다는 것을 마침내 이해할 때이다. 스토아 학파에게 미루기는 이성의 실패이며 우리의 필멸의 본성과 지금 여기에서의 책임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저명한 스토아 학파인 세네카도 그의 서신과 에세이에서 미루기에 반대하는 실용적이고 날카로운 조언을 제공합니다. 그는 우리가 계획을 세우거나 본질적인 것을 미루는 동안 삶이 어떻게 지나가는지에 대해 경고합니다. 우리가 미루는 동안 삶은 서두른다. 그는 현재 순간을 소유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소유하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성, 규율,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수용, 그리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덕 있는 행동에 초점을 맞춘 스토아적 접근 방식은 힘의 의지에 대한 니체적 강조와 흥미로운 대조를 이룹니다. 니체가 우리에게 창조적 힘을 긍정하고 의지를 통해 장애물을 극복하라고 부르는 반면, 스토아 학파는 우리에게 평온함, 현실에 대한 합리적 수용, 의무 이행에서 비롯된 행동을 하도록 초대합니다. 그러나 두 관점 모두 타성과 생명시간 낭비에 대한 급진적인 비판에서 수렴합니다. 장폴 사르트르와 알베르 카미와 같은 실존주의 철학자들도 관련성 있는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들에게 존재는 본질에 앞섭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자유롭고 따라서 우리의 선택과 행동 또는 그것의 부재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루기는 사르트르의 자기기만 모베즈 푸아의 표현입니다. 자유와 책임의 고뇌로부터 도망치려는 시도, 우리가 미루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상황이나 우리 자신의 본성의 희생자인 척하는 것입니다. 카미는 우리에게 존재의 부조리 의미를 추구하는 우리와 무관심한 우주 사이의 불협화음에 맞서게 하고 창조와 열정적인 행동을 통해 그것에 반항하도록 부릅니다. 삶을 미루고 우리의 열정과 프로젝트를 미루는 것은 그것에 도전하는 대신 부조리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나이체의 힘의 의지 긍정, 스토아 학파의 이성과 의무, 실존주의자들의 자유와 책임 등 강조점은 다르지만 이 다양한 학파들은 모두 타성을 극복하고 의식적인 행동을 통해 우리 자신의 존재를 통제해야 할 시급성을 지적합니다. 하지만 이 깊은 철학적 성찰을 어떻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자기 극복이라는 니체적 관점으로 무장하고 어떻게 실제로 미루는 습관을 해체하기 시작할 수 있을까요? 니체는 생산성 기술 제공자가 아니었지만 그의 개념들은 몇 가지 실용적인 방법들을 밝히고 더 깊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크고 위협적인 과제를 더 작고 관리 가능한 단계로 나누는 일반적인 전략은 단순히 조직적 전술이 아니라 니체적 과정인 자신이 되는 것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되는 것은 즉각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자기 구축, 자기 지배, 점진적인 도전 극복의 과정입니다. 완료된 각각의 작은 과제, 더 큰 목표를 향해 내딛는 각 단계는 의지의 긍정 행위이며 미래의 도전을 위한 우리의 능력을 강화하는 자기 극복의 연습입니다. 그것은 벽돌 하나하나로 자신을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종종 행동을 자동화하는 방식으로 여겨지는 루틴과 습관의 확립 또한 새로운 차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니체는 디오니소스적인 것, 혼돈스럽고 본능적이며 열정적인 충동과 아폴론적인 것, 질서, 형태, 규율의 원리 사이의 창조적 긴장을 중시했습니다. 잘 확립된 루틴, 자기 부가된 규율은 힘의 의지라는 디오니소스적 에너지를 생산적으로 전달하여 혼돈이나 타성으로 흩어지지 않도록 하는 데 필요한 아폴론적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루틴은 감옥이 아니라 지속적인 창조와 자기 극복을 위한 가능성의 조건이 됩니다. 그것은 잠재력을 해방시키는 규율입니다. 공개적인 약속, 다른 사람과의 파트너십 또는 추적 도구 사용을 통해 책임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외부 통제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니체적 자기 결정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행동 방침에 적극적으로 전념하고 이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구조를 만들 때
우리는 의지를 의식적으로 행사하고 스스로에게 법을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닌 강함의 신호입니다. 포모도로 기법, 짧은 휴식과 함께 집중된 시간 블록으로 작업이나 단순히 할 일 목록을 만드는 것과 같은 특정 기술조차도 철학적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마법의 해결책이 아니라 우리가 집중력, 규율,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점진적인 자기 극복을 연습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완료된 각 집중 작업 블록, 목록에서 지워진 각 항목은 중력의 정신에 대한 의지의 작은 승리이며 더 강하고 자기 주도적인 개인이 되기 위한 여정의 한 걸음입니다. 강조점은 기술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적용하는 정신, 즉 도전, 성장, 행동하고 창조하는 우리 능력의 긍정 정신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미루기와의 싸움은 종종 기술 적용과 개인 의지 강화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 즉 삶의 의미와 깊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명확한 목적, 왜가 없다면 특히 과제가 힘들거나 불쾌할 때 어떻게에 대한 에너지를 찾기가 엄청나게 더 어려워집니다. 많은 경우 미루기는 실존적 공허함, 의미 있는 방향이 부족한 삶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이자 홀로코스트 생존자이며 로고테라피 창시자인 빅토르 프랑클은 의미 추구가 인간 삶의 주요 동기부여 힘, 즉 그가 의미의 의지라고 부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프랑클은 니체와 다른 전통에서 왔지만 그의 의미의 의지와 니체의 힘의 의지 사이에는 흥미로운 연관성을 볼 수 있습니다. 니체에게 자신의 가치를 창조하고 자신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힘의 의지의 가장 높은 표현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존재의 의미, 우리의 가장 깊은 가치와 공명하고 행동을 촉구하는 목적을 찾거나 더 니체적으로 창조할 때 가장 어려운 과제에 대한 우리의 관계조차 변형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몰두할 때 미루기는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력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더 큰 목표를 향한 여정의 일부가 됩니다. 어려움은 피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무언가를 위해 극복해야 할 도전으로 여겨집니다. 과학적 지식 추구에 힘입어 열악한 환경에서 일했던 마리 퀴리, 아파르트헤이트와의 투쟁에 힘입어 수십 년의 감옥 생활을 견뎌낸 넬슨 만델라와 같이 엄청난 역경에 맞서고 지칠 줄 모르고 일하며 타성과 낙담을 극복했던 역사적 인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더 큰 목적, 그들의 노력에 의미를 부여하는 비전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과제가 깊은 의미와 연결될 때 힘의 의지는 표현될 강력한 통로를 찾고 미루기는 그 힘의 대부분을 잃습니다. 이 과제 뒤에 있는 더 큰 목적은 무엇인가? 또는 더 넓게는 내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가? 라고 자문하는 것은 미루기의 안개를 걷어내는 근본적인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미루기는 더 미묘하고 역설적인 형태를 띱니다. 그것은 단순히 노력이나 실패로부터의 도피일 뿐만 아니라 성공이나 변화에 대한 무의식적인 자기 방어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소설 출판을 꿈꾸지만 원고 완성을 몇 년 동안 미루는 재능 있는 작가 알렉스 가명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시간 부족, 더 많은 조사 필요, 창의적 막힘 등 1000가지 변명을 찾습니다. 피상적으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완벽주의의 전형적인 경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더 깊이, 아마도 니체적 렌즈로 보면 더 복잡한 무언가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알렉스는 무의식적으로 성공의 결과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책을 출판하는 것은 노출, 판단, 비판의 가능성, 두 번째 책에 대한 압박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안락지대를 벗어나 작가 지망생에서 출판된 작가로 정체성을 바꾸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 변화, 그의 창조적 힘의 긍정은 무서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루기는 보호 메커니즘으로 작동하여 비록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현재 상태의 친숙함 속에서 그를 안전하게 유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니체적 원한의 메아리를 볼 수 있을까요? 감히 자신을 드러내고 성공하는 사람들에 대한 무의식적인 시기심이 그들 중 하나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자기 파괴로 이어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아마도 악한 양심의 한 형태, 자신이 성공할 자격이 없거나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내면화된 믿음일까요?
알렉스에게 미루기의 극복은 단순히 생산성 기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깊은 자기 인식에서 올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기저의 두려움에 맞서고 자기 파괴의 뿌리를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자신의 미루기가 더 크고 도전적인 삶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한 형태임을 인식함으로써 그는 이 안전에 대한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니체로부터 영감을 받아 위험을 포용하고 자신의 창조적 힘의 의지를 긍정하고 좋든 나쁘든 결과를 자신의 운명의 일부로 받아들이기로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목표 설정, 글쓰기 루틴 만들기, 피드백 구하기와 같은 실용적인 전략은 이러한 내적 관점의 변화, 단지 과제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 가장 깊은 두려움을 극복하려는 의식적인 결정과 결합될 때만 효과적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미루기는 변형적인 자기 인식을 위한 관문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프리드리히 니체의 날카롭고 도전적인 관점에 따라 미루기에 대한 이 철학적 탐구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미루는 행위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의지, 노력, 실패, 의미, 그리고 궁극적으로 삶 자체와의 관계를 반영합니다. 니체적 관점은 우리에게 미루기를 단순한 성격 결함이나 시간 관리 문제가 아니라 실존적 증상, 우리의 힘의 의지를 포용하고 끊임없는 자기 극복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가 되기를 거부하는 것으로 보도록 도전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루기를 극복하는 것은 단지 할 일 목록의 항목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강화하고 삶을 긍정하고 의미를 창조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두려움에 맞서고 편안함에 대한 우리의 욕망에 도전하고 성장의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노력을 포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디오니소스적 에너지를 형성하기 위해 아폴론적 규율을 기르고 불완전함과 좌절 앞에서 운명애를 실천하고 아마도 영원 회귀라는 마비시키는 질문에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한 활기찬 이해로 감히 답할 것을 요구합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기로 선택합니까? 행동, 창조, 자기 극복으로의 부름에 어떻게 응답합니까? 미루기는 하나의 응답입니다. 망설임, 도피, 약한 의지의 응답입니다. 그러나 항상 다른 응답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신의 미루기를 부끄러움의 원천이 아니라 자기 인식과 강화를 위한 길로 마주하는 것이 중력의 정신을 가벼움으로 타성을 움직임으로 미루기를 긍정으로 변화시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미루기에 대한 이 철학적 여정이 당신 안에 무언가를 일깨웠다면, 니체의 도전이 미루기와의 당신 자신의 투쟁과 공명했다면 우리는 당신이 이 성찰을 계속하도록 초대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경험, 의심 또는 발견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함께 삶을 단순히 숙고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와 목적을 가지고 살기를 추구하는 활동적인 사상가, 개인들의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그리고 이 메시지의 무게와 진실을 느꼈다면 좋아요로 그것을 기록하십시오. 사회적 인정 추구가 아니라 아마도 당신 자신의 의지를 더 정직하게 바라보겠다는 작지만 의미 있는 자기 자신과의 약속으로서 말입니다. 이 콘텐츠가 당신에게 특히 깊은 감동을 주었고 이와 같은 탐구의 지속을 지원하고 싶다면 슈퍼 감사를 남기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당신의 기여는 우리가 철학적 탐구의 불꽃을 계속 타오르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우리가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 행동과 미루기 사이에서 내리는 선택은 우리가 무엇을 성취하는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구가 되는지를 정의합니다. 미루기는 존재하지 않는 한 형태이며 우리의 잠재력의 공간을 차지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극복은 자기 자신을 창조하는 행위입니다. 니체가 실존적 부름의 힘으로 우리에게 상기시키듯이 그대가 무엇인 자가 되어라.